네, 어닝스 리비전 함께 하시죠. 오늘도 유명간 애널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네. 많이 저희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한 네. 3주 정도 네, 맞습니다.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네. 뭔가 좀 이런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3주 동안에.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연말에는 그렇죠. 좀 리포트들이 많이 안 나오는 좀 그런 네.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 추정치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개막을 네,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의 변화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 가지고 일단은 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 먼저 확인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선진국, 신흥국 모두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한 달 전 대비 이익 변화는 마이너스를 모두 기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시장이 제일 어려웠을 때가 작년 하반기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크게 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로 아직 전환한 상태는 아니다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별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선진국 내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좀 안 좋은 지가 그러네요. 꽤 됐습니다. 네. 오히려 유럽이나 일본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이 마이너스 0.7% 기록하면서 선진국 내에서는 실적 변화가 가장 안 좋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신흥국 내에서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11%까지 이제 마이너스 하향 조정 폭이 커졌다가 지금 많이 한 줄긴 마이너스 했어요. 네, 네. 5.5%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평균적으로 지난해 한 마이너스 2% 정도 기록을 하다가 네. 지금 마이너스 0.3%까지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라는 걸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이 썩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네, 맞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을 네. 것 같네요. 어쨌든 한국 그리고 뭐 중국, 신흥국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건 또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국가별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인지 좀 챙겨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선진국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우선 이제 2022년 작년 동안에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았었던 게 에너지 섹터였을 네. 것 같은데 에너지 섹터는 이제 마이너스 전환을 그러네요. 했습니다. 이익이. 오히려 소재 업종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플러스 한 0.4% 기록을 하면서 선진국 내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은 업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국 내에서도 오히려 이제 금융이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업종들이 이익 올라왔어요. 모멘텀이 괜찮아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국도 은행 이제 섹터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셌는데 네. 신흥국 내에서도 이 금융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섹터는 선진국, 신흥국 모두 공통적으로 좋지 않다.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것도 계속 안 좋은 것도 없어요. 그죠? 네. 결국 이렇게 또 돌아가고 에너지는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앞서 이제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미국은 업종별로 봤을 때 어떤지 좀 확인해 보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일주일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 자동차 쪽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좀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쪽은 철강 섹터이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의미 있는 뭐 상향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네. 이 자동차 쪽에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좋지 같습니다. 않은 쪽에 있는 걸 좀 봐야겠네요. 자동차 부품 쪽. 네.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의 상관관계를 좀 보니까 정의 상관관계를 조금 그림을 잡아서 만들어가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12월 달에는 이 이익하고 주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떨어지는 맞아요. 달이었는데 지금 최근 차트로 업데이트를 해보게 되면은 이익이 안 좋으면 주가가 안 좋고 뭐 이익이 플러스면 주가가 좋은 뭐 네네. 이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 호텔 레저가 지금은 이익하고 주가가 모든 공유에 속하고요. 하지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 있는데 네. 반드시 이익하고 주가랑 방향성이 또 맞지 않다. 그래요. 네, 이게 4분기 실적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진 쪽도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꼭 이익과 주가가 같이 가지는 않는다. 네. 그게 이제 특징적인 네, 부분일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좋은 것들보다 그렇지 않은 쪽도 좀 네. 걸러서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럼 그게 어떤 쪽인지는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식시장에서의 이익 동향에 대한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우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한 206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주일 전 그리고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소폭 하향 조정이 네. 좀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뭐 적어도 2월 말, 3월 초까지는 이 하향 트렌드는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한번 봐주시면은 39조 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도 어닝 쇼크 비율이 한 37% 정도 네.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뭐 LG전자도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좀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맞아요. 이제 4분기 실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어닝 쇼크가 많이 난다라는 게 특징인데 지금은 주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어닝 쇼크가 많이 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23년도에 대한 이 실적 컨센서스가 한 번에 좀 눈높이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기업들이 뭐 버틴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되면은 아마 올해 내내 한번 실적이 좀 깨질 위험을 저희가 안고 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저는 오히려 안 나와야 주식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네. 막대 그래프가 오히려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저는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얼마 전부터 쭉 그 얘기는 했었어요. 네. 그죠? 4분기에 얼마나 털고 가는지 여부가 2023년도에 주가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4분기 실적이 많이 쇼크가 난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나은 네. 퍼포먼스를 보일 수도 그래서 있다.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뭐 실적은 당연히 굉장히 안 좋았겠지만 뭐 이익 동향을 보는 관점에서는 뭐 저는 나쁘게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쪼개서 네. 볼까요? 4분기 영업이익 변화율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분기.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철강 섹터가 일단 4분기 안 좋고요. 이게 보고서들을 보면은 지난 4분기 실적이랑 올해 1분기 실적 정도가 바닥으로 좀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에너지,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가전, 그러니까 IT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봐주시면 그러네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쪽은 유틸리티, 자동차, 은행인데요. 유틸리티는 좀 빼고 봐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적자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좋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자동차랑 은행, 호텔 레저 정도가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4분기 봤을 때 네, 그렇다는 맞습니다. 거고요. 혹시 연간으로도 네.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연간 트렌드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유틸리티, 뭐 헬스케어, 자동차, 호텔 레저 보시면은 이제 헬스케어 정도가 뭐 플러스로 바뀐 그러네요. 정도고요. 오른쪽 봐주시면 여전히 IT랑 철강 업종 정도가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트렌드랑 23년도 실적 트렌드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안 나오면은 23년도 실적도 굉장히 한 번에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네. 낮춰주면 주가는 오히려 미리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럼 이제 업종별로 쪼개서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자동차 정도가 유틸리티를 제하고 윗단에선 볼만하다라는 네. 얘기 주셨어요. 네, 우선 이제 현대차랑 기아의 실적 프리뷰 자료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4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세이브가 됐고 일회성으로 환입되는 좀 비용 돈들도 좀 많아서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왼쪽의 실적 트렌드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낙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저는 하위 업종들을 준비해왔어요. 왜냐면 의미 있게 상향 조정이 되는 업종들이 자동차 말고는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까지 하향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적자를 아예 전환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확대가 됐고 덕산 네오룩스도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말고도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봐야죠. 지금 23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낮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한 번에 낮아진 상태이고요.
하이닉스도 아마 예상보다 실적이 안 나올 거지만 이게 또 발표된 다음에는 이 추정치가 한번 좀 내려온 다음에 또 멈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주가는 뭐 선반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관심을 갖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사실 몇 주 전부터 저희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반도체에 대해선. 자, 마지막은 최근에 계속 좋지 않다 네. 이야기 드렸던 철강이에요. 네, 근데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바닥을 대략 1분기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분명히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테지만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매력적인 게 아니라요. 네. 이익이 많이 빠져야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4분기 어닝 시즌의 포인트는 얼마나 좀 한꺼번에 털고 가느냐, 얼마나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느냐가 오히려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의 변화, 저희 주식시장 보는 관점에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나눠봤습니다. 어닝스 리비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